우리가 맨 처음에 구석기부터 해가지고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 이제 도구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성립이 되고, 이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고조선 시대에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기 시대를 맞게 되고,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초기 국가 시대라 그래요. 한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정도경에 뭐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뭐 옥저라든지 동해라든지 사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초기 국가 시대, 한참 여러 개의 소국가 시대가 연맹왕국 시기로 발전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초기 국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나라가 등장하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만 묶어서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 중앙 집권 국가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가야는 연맹왕국 체제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가다가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신라가 통일하게 되죠. 통일 신라라고 부르죠. 그러나 통일신라 위에 고구려 땅에 또 발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건국하게 되죠. 시기가 둘이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통일신라 시대라고만 불렀는데 발해도 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발해가 먼저 멸망하고 통일신라는 후기에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되죠. 호족들이 등장해서 지방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는 건데, 후삼국 시대로 해서 후백제, 그 다음에 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후백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고, 이 후삼국 시대를 궁예 뒤를 이은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려라는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고려가 11세기부터 해가지고 뭐 10세기, 뭐 빨리 오면 10세기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한 14세기 정도까지 지속되게 되는데요. 많은 외침을 받죠.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뭐 몽골족, 이렇게 외구, 홍건족 많은 침입을 받는데요. 시기별로 하면 처음에 이제 그 지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배 세력이 좀 다양하죠. 맨 처음에 몬벌귀족 중심이었다가요. 맨 처음에는 호족이었죠. 호족 중심의 그 왕건 세력이 나라를 세운 거니까. 그 다음에 문벌귀족, 과거제 등, 음서제 등을 통해서 성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무신 정권이라서 무신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원나라의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권문세족이라는 세력들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려 말기에 가면 신흥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두 세력이 주축이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1392년에 이성계가 건국하게 되죠. 조선. 마크적이고 있습니다. 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는데, 1392년 14세기 말이죠. 14세기 말부터 해서, 네, 그죠? 조선이 처음에는 이제 홍구파라 그래서 관악파, 홍구파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 정비를 좀 많이 하죠. 성리학이 중심이 된 국가긴 하지만 성리학 외에 학문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했다는 거죠. 15세기까지 이렇게 이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경에 이르면 성리학 원칙주의자들, 훈구파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세력들이 사림입니다. 사림이 처음에는 훈구한테 약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림이 더 성장하죠. 그래서 사림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훈구는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림이 주도하는 정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림이 자기네들끼리 학파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죠. 뭐 동인, 서인, 또 서인은 노론, 소론, 동인은 북인과 남인, 뭐 이렇게 막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붕당 정치를 갖다가 하게 되죠. 18세기 정도까지. 약 18세기 정도까지 붕당 정치가 심해지죠. 붕당 정치가 심해지게 되면서 18세기 이후에 미리 말하면 숙종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가 되지만 영조 때 탕평책이 시행되죠. 그래서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안정을 찾죠. 그러다가 정조가 1800년에 죽게 되면서 19세기에 이르면 이제 이 탕평 정치가 무너지고 붕당 정치가 더 변형된 형태인 최악의 형태죠. 세도 정치. 정조 이후의 왕들은 사실 뭐 거의 세 왕이 순조, 헌종, 철종까지는 거의 허수아비라고 봐야 되겠죠. 세도 정치. 이렇게 하면서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이렇게 세도 정치 60여 년간을 갖다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 흥선대원군이 잠깐 약 10여 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고종 대신에 이제 거의 정치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개혁 정치를 펼치고 세도 정치를 타파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결국에는 1876년에 이제 세계 서양 세력들이 확장하는 그걸 갖다가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 고종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을 하게 되죠. 최초의 개항 되겠습니다. 1876년에 최초의 개항을 이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1890년대 그러나 이제 일본과 또 청나라 주변 세력들의 그 많은 간섭들과 그 다음에 서양 세력 이제 개화 정책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긴 하지만 제대로 따라가기 좀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선생님이 연도 외우라고 막 했던 그 연도 있잖아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아웃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부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뭐 을미사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관타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897년에 고종이 황궁을 하면서 아관파천에서 황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틈을 타서 한 1904년 정도까지 뭐 좀 빠르면 1902년까지 이 정도 시기까지 나름대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그러나 결국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은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의 세력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대해서 그 허락을 받는 거죠.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1905년에 결국에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1910년 결국에는 1910년입니다. 10년 결국에는 경술국치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국권 강탈. 그리고 1945년까지. 알다시피 1910년대는 무단통치, 헌병통치,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통치, 기만정치죠. 기만정치, 속이는 거.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기만통치. 그 다음에 1930, 40년대 때는 민족 말살통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죠. 그래서 1945년쯤 되면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바로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약 3년간 1948년까지 남한은 미군정, 북쪽은 소련 군정에 의해서 군정을 받죠. 그리고 1950년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지고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1960년 정도에 우리나라는 또 민주화에 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4.19 혁명이 일어나서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죠.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1961년에 다시 박정희 세력에 의한 군부 세력에 의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1979년까지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죠. 1979년에 11.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당하면서 잠깐 다시 민주화가 찾아오나 했으나 1980년 정확하게 말하면 1979년 12월 12일이죠. 12.12 사태, 12.12 사건을 통해서 전두환이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고 1980년에 5.16이죠. 5.18이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갖다 진압하고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1987년에 이르면 대통령을 간접선거가 아니라 직접선거로 뽑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6월 민주항쟁 되겠습니다. 이때 헌법이 고쳐져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 헌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10분이 되네요. 네, 수고들 했고요. 뭐 같이 한번 낙서 비슷하게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한번 훑어봤는데 한 번씩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낙서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것도